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여러분은 입맛이 없을 때 주로 뭘 드세요? 살이 도톰한 돼지고기 달달 볶다가 묵은 김치 숭숭 썰어서 보글보글 끓여 먹는 김치찌개는 어떠세요? 아니면 청양고추 썰어 놓고 고추장으로 양념한 돼지 두루치기도 생각이 나는데요. 돼지고기를 참 다양한 요리를 해 먹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돼지고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외식 메뉴 돼지고기. 맛은 물론 영양적인 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돕는 것은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철, 인, 비타민 B1까지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입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피로회복과 집중력에 도움을 주는 식품 돼지고기. 필수 지방산과 DHA 성분이 많아 어린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식품인데요. 고소한 맛 일품인 돼지고기. 침이 꼴깍 넘어가는 맛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좋은 보약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의 맛은 시각, 미각 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동원이 돼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맛 칼럼니스트 김유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이분께서는요. 요리를 직접 만들지 않고 재료를 제가 보지 않았는데도 그냥 눈앞에서 아주 향이 그윽한 아주 맛있는 요리를 제가 먹는다는 착각을 느끼게 하시거든요. 네. 어디에서 그런 재주를 배우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요리하는 걸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어요. 올해가 네. 이제 19년째인데 주방에 들어가서 그 요리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 같아요. 뭐 보통 주부님들 생각하실 때도 그냥 에이 뭐 이렇게 좀 넣고 실제로 계량을 하진 않지만 네. 손에서 계량을 해요. 맞아요. 딱 잡는 순간 네. 아 많어 그럼 약간 흘리고 뿌리시다가도 소금을 뿌리다가도 한 두세 꼬집 정도 되면 요 정도 네. 싹 빼고 하시는 이런 것들이 계량이 되는 건데 재밌었어요. 네, 우리는 뭐 티스푼, 테이블스푼 필요 없죠.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그냥 요만큼 그럼요. 네 적당히 하시는데 오늘 돼지고기 요리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돼지고기 가운데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아무래도 좀 구운 걸 좋아해요. 좋아하긴 해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고기의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감칠맛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온도가 이제 40도, 80도, 140도까지 올라가면서 고기가 근육 안에 있는 지방들하고 근육들이 이제 서로 이제 녹기 시작을 해요. 네. 고기는 네. 아주 뜨거운 그 불판 위에서 구우셔야 돼요. 이건 철칙이에요. 네. 특히나 삼겹살 같은 경우 저는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일 맛있었던 거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사각형 철판에 요새는 거의 없어졌어요. 네. 그 알루미늄 호일 쫙 깔아놓고 예. 돌돌돌 말려있는 삼겹살 올려놓고서는 네. 구워 먹다가 기름이 좀 졸졸졸 흐르면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귀퉁이 이렇게 폭 찔러가지고 예. 기름 쫙 빼내고 먹었던 네. 그런 기억들이 제일 남죠. 소금에 폭 적셔가지고. 하여튼 침이 그냥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지금. 근데 삼겹살 얘기하다 보니까 또 보쌈 생각이 나요. 보쌈 좋죠. 네. 보쌈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가 갖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네.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이제 보통 열량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쪽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푹 삶아내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고깃집을 가면 특히나 돼지고기 전문점들을 가보면은 마늘을 내줘요. 네. 근데 이제 마늘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울 수 있는 집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네. 보쌈집에서는 이거 생으로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과학이 숨어 있을 줄이야. 예.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은 뭐 무조건 쌈을 싸. 뭐 그런 문화가 다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참 모르는 소리예요. 네. 채소가 갖고 있는 비타민 C가 돼지고기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인 비타민 B를 우리 몸에 흡수시켜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해요. 그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생마늘은 먹으면 막 드세고 막 흐름하면 냄새 나올 것 같고 네네. 뭐 근데 사실은 마늘도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친구거든요. 네. 이 친구는 열을 받으면은 비타민 B가 사라져요. 그럼 구워 먹으면 안 돼요? 구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 먹을 때 구워 먹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깃집 사장님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아, 보통 마늘 달라 그래서 다 구워놓고 네. 그냥 한 두세 점 드시다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영양학적으로 볼 때도 그냥 생마늘을 돼지고기하고 드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 이제 보쌈을 먹을 때는 보쌈을 드실 때도 네, 상추쌈에다가 고기하고 네. 생마늘 네. 딱 넣어가지고 드시는 게 아주 그리고 저는 그 네. 이제 집에서 이제 목살 같은 거 사다가 네, 네. 그냥 덩어리채 된장 풀고 그냥 푹 구웠거든요. 네. 그거 요리를 그냥- 하세요? 그러면 아니 정말 이렇게 산소만 드실 것 같아가지고 예. 요리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목살 얘기 사다 그냥 나오는데. 네. 된장 네. 그것도 이제 집에 된장이 조금 맛이 이상하다 치면 그냥 쌈장 넣고 저어가지고 그냥 네네. 푹 삶아가지고 너무 좋죠. 그거 그냥 썰어서 먹으면 너무 좋죠. 기름기 걱정 없고 네. 고소하고 맛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114세 정도까지는 사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세상에.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네. 그 최고령 할머님께서 114세세요. 네. 그 가마토바상이라고 하는 가마토 할머니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 오래 사셨을까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식생활을 분석을 해봤더니 네.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하는 일본의 일반인들에 비해서 10배 정도 섭취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고기를 한번 푹 삶아내서 네. 기름기를 다 제거를 하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노하우가 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쌈장을 넣거나 했었는데 네. 이 안에 채소를 넣습니다. 감자라든지 양배추, 삶을 토마토 이런 걸 같이 넣어요. 이제 초벌을 해놔요. 그럼 난 그 두 번째죠. 삶아서 푹 삶아내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된장으로 살짝만 삼삼하게 간을 하죠. 그럼 스티우처럼 국물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니까 고기는 썰어가지고 드시는 거니까 오늘 하나 배웠어요. 114세까지는 제가 어. 야,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제일 있어요.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근데 또 네. 돼지고기 먹을 때 꼭 새우젓을 넣어서 먹어야 또 개운하거든요. 그렇죠. 그 궁합은 또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좋아요. 네네. 소금과 새우가 만나서 젓갈로 만들어진 이제 발효 과정 속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요. 근데 그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리파제라고 하는데 이게 돼지고기가 갖고 있는 지방을 녹여주고 그래서 단백질을 녹여줘서 소화 흡수를 훨씬 도와주죠. 그러니까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네,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3마리 정도. 새우? 조금 욕심내시면 한 4마리 정도도 괜찮은데 새우젓 올려서 드시잖아요. 네네. 한 번은 이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좋다, 맛있고 네네. 지방 분해도 좋고 나트륨 염분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상의 궁합은 보쌈에 새우젓을 드시고요. 다시마나 미역에다 싸서 드세요. 오. 그러면은 다시마가 우리 몸에 축적된 나트륨을 잉여된 남는 나트륨들을 끌어서 내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앞접시에다가 그 만지만지라고 그러니까 그 짙푸른 바닷색이 나는 다시마를 살짝 깔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삶아놨던 고기 한 점 올리고 새우젓을 3마리만 올린 다음에 싹 이렇게 돌 말지요. 네. 젓가락 놓으세요. 네. 그 손을 덜덜덜 해서 이걸 딱 넣으시면은 소화에도 좋고 네. 건강에도 좋고 뭐 거의 뭐 완벽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보쌈이라든가 아니면은 삼겹살 먹고 나서도 네네. 특히 이제 보쌈 먹고 나면은 그렇죠. 그 뒤에 막국수 네. 꼭 따라서 먹게 되거든요. 네. 무슨 궁합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장사를 좀 해야 되니까. 장사였군요. 네, 궁합이 아니고. 공기법보다는. 네. 사실 좀 이렇게 냉정하게 영양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네. 메밀은 찬성질이에요. 돼지고기도 찬성질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빔을 드시는 것보다는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은 게 동치미 막국수라면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무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하고 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돼지고기 맛있게 드시고 나서 그 뭐 메밀로 된 음식 드시고 나서 배탈 나신 분들 많으세요. 오,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저처럼 이렇게 살집도 좀 있고 땀 많이 흘리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속은 차요. 아, 그러니까 찬 거를 진짜. 먹으면 안 되는데 네. 뜨거우니까 이제 찬 걸로 해결들을 하죠.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그리고 센스 있는 집들은 동치미로 된 막국수를 내놔요. 그렇게 해서 고기 다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이제 국물 쫙 드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면하고 꼭 무는 빠뜨리시면 안 돼요. 무는 꼭 드셔주셔야 돼요. 네, 그럼 네. 건강 보완이 완벽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뭐 몇 가지 음식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지금 제가 몇 번 진짜 시식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김준 쌤 스스로도 네. 말씀하시면 자꾸 생각나시나 봐요. 저는 계속 넘어가요. 맛있게 침을 삼켜서. 근데 정말 또 네. 침 넘어가는 게 우리 국민적인 음식, 그렇죠. 돼지고기하고 탁 어우러지는 김치찌개. 그것도 김치찌개.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보글보글 끓여내는 김치찌개. 정말 맛있잖아요. 흥분되죠. 네. 사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진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도록 잘못 쓰고 있었나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 겹, 두 겹, 세 겹이라고 하잖아요. 네. 삼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은 세겹살이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60년대, 70년대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겹살이라고. 오. 근데 이게 80년대 초반에 들면서 이제 삼겹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거든요. 네, 네. 실제로 국어사전에 올라온 건 94년도의 일이에요. 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뭐 길게 먹지는 않았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늘 걱정이잖아요. 뭐 지방하고 콜레스테롤 쪽 참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사실은 목살 쪽 부위나 찌개 끓이실 경우에는 앞다리 쪽 살들을 전지라고 하는 앞다리 살들을 쓰시면은 네. 굉장히 좀 기름기도 좀 덜하고 대신 고소한 그런 육질들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정말 우리 그 돼지고기 여러 부위가 다 맛있는데 네. 딱 그거 한 두 가지 쪽만 먹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뭐 앞다리 뒷다리 쪽은 값도 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사가신대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찌개로도.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뭐 캠핑을 간다든지 네. 뭐 야영 같은 데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얇게 썰어놓은 걸 그냥 찌개에 넣어서는 금방은 익죠. 네. 근데 사실 깊은 맛을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네, 네. 보통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이렇게 굉장히 콤콤해가지고 그냥 향을 딱 들이맡고 쭉 찢어서 이렇게 잠깐 맛을 보는 정도에도 양볼에 그냥 침이 쫙 고일 정도가 되는 게 이제 김치찌개용인데 네, 네. 그 김치찌개 용하고 잘 어울리려면 김치도 굉장히 보드라워질 때까지 푹 익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기도 그런 삼겹살 부위보다는 오히려 앞다리나 뒷다리살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고기가 뭐 질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부드러워지는 게 돼지고기예요. 나중에 이렇게 장조림처럼 쪽쪽 찢어줍니다. 네, 네. 수저로 이렇게 꾹 눌러도 되고요. 하여튼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네.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네. 매콤하고 속까지 든든한 돼지고기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가 또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어떤 영양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돼지고기를 한의학에서 봤을 때 성질이 서늘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불필요한 열들,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나 화, 그런 것들을 하체로 내려주고 몸에 불필요한 수분들을 내려줘서 소변을 잘 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몸에 이로운 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의 10배가량 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성질이 좀 서늘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생강이나 마늘처럼 몸에 열을 내줄 수 있는 음식 또 채소 같은 것들을 같이 먹게 되면은 돼지고기에 없는 미네랄 같은 것들을 더 풍부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즐기는데 더 좋은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좀 많이 먹이고 싶은데 아이들은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뭐 삼겹살이라든가 무슨 찌개라든가 이런 쪽보다 그래도 또 정말 좋아하는 건 뭐니 해도 돈가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네. 저도 좀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저도 돈가스 얘기만 하면 이렇게 참 좋아요. 저는 또 왕 돈가스만 갑니다. 납작하게 이렇게 막 크게 또 다져놨잖아요. 해주는 거 이만한 접시에. 네. 우리 돈가스 같은 경우는 고기 등심이나 안심 부위를 가지고 굉장히 납작하게 다진 다음에 빵가루 입혀갖고서 이렇게 탁 튀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고기 속까지도 사실 튀겨지는 역할을 해요. 사실은 고기가 두툼하고 겉에 있는 튀김 옷이나 이런 것들, 빵가루 같은 경우가 이제 고스란히 입자가 곱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고기 안까지 튀겨지진 않아요. 겉부분은 바삭하게 튀겨지고 안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찜이 되는 거죠. 익혀지는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폭신한 느낌. 고탄력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느낌처럼 딱 깨물면 이가 이렇게 싹 배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크리스피한 식감들 참 좋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돈가스의 매력이라면은 아무래도 고기도 고기고 튀김옷도 튀김옷이지만 사실 곁들여지는 소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네, 네.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달달하거든요. 그렇죠. 씹는 재미도 좀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돈가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뭐 아무래도 요사이도 좀 소위 얘기해서 왕 돈가스, 네. 큰 돈가스들 같은 경우가 아직도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 먹었었던 그 기억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요새 이렇게 썰어서 먹다 보면 아, 추억을 먹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참 예. 많이 들죠. 짜장면의 추억처럼 그렇습니다. 돈가스의 추억이죠. 네. 아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야식이 생각이 났는데 네. 족발 이게 정말 어떻게 만들어져요? 정말 맛있거든요, 이것도. 그럼요. 족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고 뭐 그냥 전화만 하면은 뭐 새벽에도 배달이 되다 네, 보니까 족발이라는 거 사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간식처럼 먹는 음식이었었어요. 근데 이 음식이 점점 그 유행의 폭을 넓히다가 이제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어요. 콜라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콜라겐이 실제로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그 음용하는 거나 혹은 뭐 바르는 화장품 계열이나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는 돼지의 껍데기로부터 추출을 해요. 껍질로부터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런 콜라겐 성분은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매력적이라고 한다면은 식감이죠. 네네. 식감. 그래서 장국에다가 오랜 시간 싹 삶아냈을 때 우러나오는 맛들하고 그리고 그 간들이 배어 들어가고 그 껍질 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에 쫙쫙 들러붙을 정도의 짠득짠득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살하고 연결해 주는 그 지방 부위들 같은 경우는 마치 이렇게 외국 영화 보면은 마시멜로우라 그래갖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쫙 이렇게 파이 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예. 뭐 그런 정도의 보드라움 가지고 있고 또 살 같은 경우는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식감을 워낙들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게 최고의 노하우라고 한다면 역시 뭐 장국이겠죠. 네, 네. 손질은 뭐 얼마든지 깨끗하게 해낼 수 있는데 예. 그 장국을 보통 유명한 집들 가보면 50년 동안 우린 장국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간장하고 다른 양념들을 넣어가지고 소스를 끓여내긴 하는데 국을 끓여내긴 하는데 담아내는 족으로부터 계속해서 육즙이 끓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즙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보들보들 야들야들한 육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와, 참 돼지고기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여러 가지 했는데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네. 저도 이제 이거를 돼지고기가 사왔는데 조금 남았을 때 이게 지금 신선도가 약간 떨어질 듯 그냥 느낌으로 네. 그럴 때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집어넣고 양파랑 썰어놓고 고추장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그렇죠. 구워내면 또 잘들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물럭도 또 그게 또 일품이잖아요. 우리가. 주물럭은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주시지만 어머님이 해주셨던 맛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주물럭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온갖 뭐 채소 칸에 있는 것들 썰어가지고 양파며 뭐 이런 것들 넣어서 그냥 조물조물 해주시는데 네. 그 조물조물 해주시는 데서 기가 나와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를 취재를 했었는데 장인의 손에서 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라는 게 무슨 뭐 광선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온도 측정을 해봤더니 다른 손에 비해서 조물조물했던 그 손이 훨씬 더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을 하는 거죠. 애정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재료를 만들다 보니까 네. 참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주물럭 하실 때 오늘 그 명품 보관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생강즙으로 밑간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강즙을 조물조물해서 마사지를 해주듯이 묻혀놓은 다음에 네. 뭉쳐놓은 다음에 냉장고 안에 넣고 30분 숙성. 30분 숙성하고 꺼내놓은 거를 뭐 고춧가루하고 뭐 네. 간장 넣고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놔 뭉쳐놓은 걸 가지고 만드셔야 정말 맛있는 오. 주물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꼭 메모해놔야 되겠네요. 네, 네. 생강즙에다가. 네. 자, 이제 남녀노소 건강식으로 꼭 하나 추천해줄 만한 돼지고기 어떤 걸 추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비지예요, 비지. 비지요? 비지. 그러니까 콩비지? 예, 콩비지요. 네, 네. 근데 비지하고 돼지고기하고 궁합은 너무너무 좋아요. 단백질 흡수에도 너무너무 좋고 또 한 가지는 단백질 흡수뿐만 아니고 부족한 성분들을 서로 보완해준 역할을 하는데 돼지고기에는 그만한 친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좋은 친구가 새우젓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새우젓보다도 더 훌륭한 파트너는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진짜 훌륭한 파트너는 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와 비지 넣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팍 한번 이렇게 한 소끔 끓여주시고 나면은 네. 굉장히 식감도 보들보들하고요. 예. 고소한 맛도 일품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늘 그냥 장복을 하셔도 좋을 만한. 거기다 김치 좀 있으면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신김치 좀 신김치 넣어서 네, 네. 드시면 아주 맛있는 비지찌개 드실 수 있습니다. 야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어떤 요리든 돼지고기 요리 하나쯤 해서 드실 것 같아요. 정말 맛깔스러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미각을 자극시켜 주신 김유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생 기억할 만한 음식이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추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생각나는 그런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